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 씨가 지난 2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와 관련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경찰이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된 전청조 씨에 대한 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경찰은 전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전지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8일이었습니다. 이선균 씨의 첫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시간 10분가량 진행이 됐는데 이선균 씨 이번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경찰 관계자 말을 통해 가지고는 이선균 씨가 진술을 거부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변호인들이 또 그걸 바로 반박을 했잖아요.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다. 다음부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했는데 변호인의 말은 앞으로 향후 나오는 증거를 통해서 이제 법리 다툼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바로 반박을 한 이유는 진술을 거부한다는 거는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물어보는 거에 전부 다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거니까는 자칫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수사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다, 뭐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선균 씨 모바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거든요. 네. 이 검사 정확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간이 시약 검사가 정확하다면은 그 이후에 정밀 검사를 또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이 간이 시약 검사라는 거는 일주일 전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마약을 투약했으면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일주일보다 더 이전에 했으면 바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소변 검사인데 소변을 우리가 뭐를 먹거나 아니면 혈관에 뭔가를 투입을 하면은 소변에 바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제 리트머스 반응지 같이 소변에다 뭔가를 이렇게 자극을 줘서 마약을 했는지 여부를 마약 성분이 있으면은 바로 반응이 나게끔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건데 제가 나올 수 있는 것도 그런 방법으로밖에 한계가 있고 또 기간도 일주일 전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이 시약 검사만으로는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이 최소 2주 이상이 걸리는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의뢰한 정밀 간좀 결과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사라는 거는 어떤 예. 구성 요건에 맞는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건데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투약한 게 마약류를 투약한 게 맞는지를 일단 봐야 되고 그게 맞다면은 누구랑 어디에서 투입을 했는지 투약을 했는지 그러면 이 마약류를 공급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마약 사건 경우에는 우리가 일망타진이라는 말을 하는데 예. 어느 한 곳에서 구멍이 생기면 이제 전체를 잡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밀 검사를 통해서 마약류를 섭취를 한 게 맞는지를 봐야 되고 뭐 누군가에게 전달을 받았더라면은 휴대폰이라든지 자동차 블랙박스에 그러한 증거들이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를 무상이 아니라 돈을 주고 샀다면은 계좌에 그런 내용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좌 내역, 그다음에 휴대폰 포렌식, 자동차 블랙박스, 그다음에 마약 반응 정밀 검사, 모발이라든지 소변 같은 거 다 해가지고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실관계가 나오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변호인단은 또 이제 나온 증거를 가지고 법리 다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소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을 비롯해서 다음 소환에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되는데 경찰은 이 씨의 재소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른 연예인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경찰이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뭐 이선균 씨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지드래곤 나오고 예. 다른 연예인들이 나오니까는 이게 무슨 증권가 정보지 같이 누구도 또 있다 어느 기획사에 누구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이 일파만파로 근거 없는 소문이 예. 퍼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한번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이선균 씨라든지 뭐 지드래곤이라든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인천경찰청이 첩보를 입수를 해가지고는 강남 유흥업소의 모 실장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거기서 무슨 이선균 씨 뭐 돈이 건네간 의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실장의 진술을 통해 가지고는 누구누구가 있다 여기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것과 그 다음에 뭐 공급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까지 나온 거를 가지고 지금 이선균 씨를 소환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지드래곤이라든지 다른
다른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소환할 그런 사실관계가 정의가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기사에 난 연예인 2명 외에는 그 이상으로는 아직 뭐 실장의 진술이라든지 다른 공급책의 진술을 통해 가지고는 나온 사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성균 씨 지금 정밀검사 결과도 안 나온 상황에서 재소환이라든지 다른 연예인 소환을 거론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경찰이 이성균 씨와 지드래곤에 대해서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을 했거든요. 마약 종류에 따라서 또 처벌 네네. 수위가 달라진 그러니까 겁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예.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마약이 있고 마약이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대마가 있어요. 근데 마약이라는 건 우리가 많이 아는 뭐 코카인이라든지 뭐 양귀비, 아편 그런 거고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감옥부터 다목까지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감옥이 가장 의존성이 높고 사람이 섭취를 했을 때 위험하고 중독성이 강한 것들이 그거고, 그다음에 뭐 다목, 라목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수면제나 마취제로도 쓰는 그런 프로포폴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마약이 있고 그 밑에 향정신성 의약품 감옥이 있고 다라마 있고 그 밑에 대마가 있는데 위험도가 높을수록 혐의가 그러니까 형량이 더 세요. 그런 예. 경우에 일단 내가 만약에 섭취를 했다고 그럴 때 기본 형량만 하더라도 마약이라든지 제일 그 위험도가 높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감옥 같은 경우에는 최고 형량이 2년인데 그 밑으로 가면 1년, 6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를 흡입했는지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는 수위도 다르고 적용한 혐의가 다르다는 거 짚어주신 부분은 아까 뭐 섭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마약류 종류가 달라서 그런 것일 거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마약 종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말씀을 해주셨고 관련한 수사 상황은 좀 지켜보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이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의 남현희 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혔던 전총조 씨와 관련해서 이 사기 등의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개요부터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어떤 여성지를 통해 가지고는 펜싱 스타 남현희 씨가 나 전총조란 사람이랑 결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 미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재벌 3세다. 예. 뭐 엄청난 투자자다, 큰 손이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이 기사가 나가고 이거를 본 시청자들, 독자들이 여러 곳에 이제 제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 사기꾼이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 남자가 아닌데 여자인데요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일단 사기꾼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제보가 쏟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판결문이 공개가 되는데 거기 보니까는 한 10명 가까운 사람들을 상대로 2억 원어치 사기를 쳐가지고는 2020년에 징역 2년 3월을 받은 적이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수법도 판결문을 다 읽어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누군가한테서 이렇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만한 변제 자력이 있어, 내 뒤에 누가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자력을 뻥튀기 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2억 원을 사람들한테 편취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끝자리 그 뒤에 7자릿수가 2로 시작을 해요. 그럼 여자잖아요. 예. 근데 여자라는 건데 남현희 씨랑 결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남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공개된 학창 시절 사진을 보니까 또 여자였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여자로 갔다 남자로 갔다 다시 여자로 갔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계속 이렇게 여자로 있었는데 남현희 씨가 뒤이어서 한 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의 성전환 수술을 본인이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 사람은 성전환 수술을 했고 어떤 성별 정정 신청은 하지 않아서 그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가 아니겠느냐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여기서 그쳤으면은 이게 어떤 사람들의 가십거리라든지 스캔들로 그쳤을 거지만 이 사람이 그 뒤에 이어서도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사기 범행을 한 그런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 수사까지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 이야기 좀 해보면 이 전총조 씨의 투자 사기에 남현희 씨가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담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 도와주었다는 건데 이 사람의 수법이 항상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의 자력을 뻥튀기 해서 과시를 해야 되는데 예.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렇게 받았다고 뭐 명품 백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 차 같은 거 차는 무려 뭐 3억 원 가까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를 SNS에 이렇게
올린 적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피해자가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고 이거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 말고 남현희 씨한테 가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또 어떤 관련자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 사람이랑 그 남현희 씨하고 거주했다는 그 고급 레지던스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투자 유치를 권유를 하고 뭐 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들이 지금 나와져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그다음에 뭔가 자기의 자력을 과시를 하는데 남현희 씨가 알았건 몰랐건 뭔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냐 하는 그런 뭐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담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남현희 씨도 같이 수사를 해달라 지금 이렇게 경찰청에 진정서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 관련한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네. 경찰이 전청조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거든요.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사람이 지금 그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경호원을 무려 10명이나 데리고 다녔고 엄청나게 비싼 고급 레지던스에 거주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경호원 월급이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이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1,000만 원이건 몇백만 원이건 경호원을 10명 정도 데리고 다니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고급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거의 몇 천만 원의 그 월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한 달에 품위 유지비로 들어가는 돈만 최소 2억이 넘었다는 얘긴데 이 사람은 사기 전과자였고 이 사람들 10명을 속여가지고는 2억 정도 편취하는 그런 전과자였고 진짜 자기가 말한 대로 그런 재벌 그룹의 3세나 그런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일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이거를 속여가지고 편취했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누구로부터 뭐 8억 원을 투자를 권유를 했다든지 아니면 상장회사 투자를 권유하면서 억대를 수수했다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발장이 접수된 거에 따르면은 뭐 투자 개발하자고 하면서 수천만 원 가져간 거 그 정도로밖에는 안 나오고는 있는데 이 사람 빨리 못 나가게 하고 이 정도 돈을 쓸 정도라면 지금까지 고발이 된 거 말고도 더 사기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먼저 어떤 신병을 확보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향후에 어떤 고발장이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연예계 마약 사건 등 각종 사건과 관련해서 전지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